네, 외교 안보라인 전격 교체의 키워드, 바로 남북 대화의 복원입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할 만큼 예상치 못한 인사의 주인공,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의 내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내정자와 자리를 바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는 점, 또 이 미국과 일본 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발탁 이유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죠. 통일부 장관엔 여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고, 지난 시대에 남과 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전면 개편의 의미,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정치부는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대북 대화전선에 화력을 총 집중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북 대화에 이제 승부수를 던진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실무 책임자였고, 서훈 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지금 정부의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사람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도 지내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통일부를 좀 개혁하고 현 정국을 돌파할 그런 카드로 이렇게 어벤져스를 꾸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를 꾸렸다. 네, 예. 파격 인사의 주인공은 그래도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게 전 민생당 의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야당 의원이었는데 발탁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거국내각, 협치내각이라고 만약 평가를 한다면은 남북 대화, 그러니까 평화 프로세스에 지금 현 정권의 거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북 통의 전면 배치, 그리고 그 특히 박지원 내정자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6.15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적 관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상상하기 힘든 회담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는 순간까지도 지금 화면 보니까 그렇죠. 김정일 전 위원장과 박지원 내정자가 지금 여러 당시 이제 고위급 인사들의 해고에 따르면은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까지도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모험을 했었습니다. 모험을 했는데 결국은 좀 성사시키고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제 그걸 성사시켰던 그 인물의 경험, 그리고 평양에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맥들, 그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지금 막힌 남북 관계,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뚫겠다. 돌파구를 뚫겠다. 예,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그럼 북한은 이번 인사를 보고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방적인 좀 군사행동을 하고 그 4대 군사행동 계획까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뭐 강경하게 모드로 청와대가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인사 배치를 통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죠, 대통령이. 예. 그럼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평양에서는 굉장히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굉장히 좀 바쁜 주말이 될 것 같고요. 결국 남북은 세 차례 이번에 정상회담을 저희 하면서 서로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뭐 제재 완화나 그리고 안전보장, 뭐 인도적 협력 등에 대해서 어떠한 선물 패키지 꾸러미가 있을 것인지, 과연 남북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실리를 따지는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용된 분들이 그걸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성사시킬 계획과 의지를 좀 가지고 지금 움직일 것 같은데 관건은 미국 그리고 또 북한이 서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양측이 원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올해 북미가 같이 자리에 마주 앉을 만큼 접점이 될 만한 그 협상 테이블에 등가성이 있는 그 상호 교환물이 생길까? 이제 그게 가장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코로나랑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상황인데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맞춰가면서 중재 외교에 시동을 거는 게 지금 새로 신임 외교 안보 라인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박지원 내정자, 오늘은 또 이 문정인 특보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입장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예.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힘듭니다. 힘든데 이게 정책을 수행을 하거나 지금 역사의 새 물줄기를 만들어야 하는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성사를 좀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인사교체를 통해서 표명을 했는데 이거를 북한과 미국 양 당국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새로운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에 그 뒤에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새 외교 안보 라인 어떤 방향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인사를 보고 오후에 좀 현실적이고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선노동당 호위사령부가 꾸려졌다 뭐 그런 평가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사령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어쨌든 북한이 일방적 군사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북 억제력을 강하게 유지를 하되 동시에 이제 그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방적 평화행동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평화적인 대대적인 공세들을 통해서 명분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북한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들을 좀 북한도 거부할 수 없는. 네, 대규모 인도적 협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게 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참 실현하기 힘들었던 지난 한 2년간의 과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